네, 내일의 장바구니입니다. 저희가 오프닝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오늘 저희는 반도체 이야기만 할 거라고. 그래서 앞에서도 이야기를 나눴고 우리 이화진 과장님과도 IT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떤 주제로 좀 가져오셨을까요? 네, 내일 정말 중요한 반도체의 날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삼성전자 이제 컨퍼런스 콜이 열리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오늘 삼성전자 이제 예고기 매도세가 다시 돌아온 거는 혹시나 모르니까 아무것도 없으면 어떡하지? 좀 이런 측면이 있는 측면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뭐 이 정도까지 왔으면은 이제 정영은 부문장도 뭔가를 준비했겠지라는 이제 측면에서 이제 오늘 관련 주제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진짜 제가 뭐 그런 메신저로 막 네. 이런저런 이야기를 봤는데 별별 이야기가 다 나오더라고요. 네. 뭐 인사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서 진짜 별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과연 이 세부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저도 좀 궁금해집니다. 세부 실적도 궁금하고요. 먼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 저는 HBM이거든요. 네. 대만 언론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과연 이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할 수는 없겠죠? 맞아요. 네. 결국에는 지금 내일 아마 전영은 부문장이 좀 발표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 조건부 승인에 들어간 게 명확하게 8단이냐 물론 12단이라는 얘기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여기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왜 조건부인지 물론 시장에서 얘기하는 거는 엔비디아가 이미 물량은 뭐 꽉 차 있는 상황이긴 하겠지만은 아직 남은 여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불량품이 더 좋으니까 일단 한번 우리가 써봐라 이제 수율이 당장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조건부 승인을 좀 했다라는 얘기가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어제 그제 물론 외국인도 사실 아직까지는 확신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대략 한 200억도 안 되는 순매수로 좀 대응을 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가 내일 말해줘야 될 거는 내년에 뭐 HBM4 말고 물론 4야 뭐 나중에 내년 하반기쯤에 양산할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당장의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3E 반도체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여부가 정말 명확하게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달 전에 뭐 방송문 이런 거 사실 다 필요 없고요. 결국엔 그래야지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물론 오늘 이제 AMD 뭐 그리고 이제 알파벳 공통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주가적인 측면에서 시간에서 다른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네. AI 일단 내년 가이던스 좋습니다. 제가 지난주도 얘기했지만은 결국에는 지금 빅테크 업체들이 가이던스가 내년에 좋아야 HBM 공급광이 안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내일 새벽이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이 회사들의 실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은 실적도 실적이지만 내년 가이던스 우리 충분하고 내년 AI 수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얻어주면 계속 낼 거다라는 코멘트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만약에 컴콜에서 답이 없다, 그럼 내일 SK 하이닉스가 거의 5% 이상 오를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일단은 빅테크 업체들이 문제 없다는 식의 흐름이 나오고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다 좋게 잘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어서 삼성전자 따라잡아야죠. 따라잡아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 HBM 관련해서 뭐 16단까지 지금 하이닉스는 내년 1분기 때 지금 컷 테스트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아직도 8단, 12단 개요 조건부까지다라고 하게 되면은 분위기는 생각보다 험악해질 수 있다. 사실 뭐 인사 관련해서는 물론 구조조정이야. 뭐 그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에는 기술로 지금 뛰어넘어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그게 아마 내일 10시쯤에 아마 나오겠지만은 네. 내일 정말 그거에 따라서 외국인 수급이 만약 삼성전자가 정말 디테일한 얘기가 나왔다면 오히려 SK 하이닉스는 빠질 수 있고 삼성전자로 얘기가 크게 옮길 수 있다는 점은 조금 내일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루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특히나 삼성전자에서는 이 HBM이 해결이 안 되면 갈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세부 실적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일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HBM 언급을 했는데 애매하게 언급을 한다? 그러면 오히려 더 위험할 것 같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 조금은 챙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DS 부분 이외에 다른 부분들이 사실 레거시의 종목이잖아요. 삼성전자는 어떻게 보면. 네. 다른 섹터, 다른 파트의 실적에 대해서는 시장에 관심이 없을까요? 어떨까요? 아마 이거는 SK 하이닉스도 이번 실적에서 나왔겠지만은 어차피 레거시 쪽은 3분기는 안 좋지만 4분기는 사실 더 안 좋은 건 맞습니다. 지금 결국에는 뭐 디램이든 낸드든
결국에는 이쪽에 대한 가격이 이제 상승 전망률이 낮아졌습니다. 아마 이번 10월 초쯤에 이제 스마트 PC 업체들 그리고 PC 업체들 이미 가격 협상이 마무리가 됐는데 우리가 3분기 시작할 때쯤에 올해 4분기 가이던스가 일단은 디램 가격이 보통 15%에서 20% 그리고 낸드도 10에서 15% 상승 전망을 해왔단 말이죠. 하지만은 워낙 이제 재고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스마트 업체들, PC 업체들 대부분 다 가격을 줄여달라고 어느 정도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일단은 3, 4분기는 그쪽은 안 좋을 건데 하지만 SK하이닉스가 잘 나왔던 이유는 HBM이 그거를 상쇄해 줬습니다. 봐라, 우리 HBM만으로도 이게 수익이 크게 올라온 걸 마진이 큰 걸 보여줬지 않냐. 대신 4분기는 끄떡없다. 우리 HBM 디램 가격 안 좋아도 뭐 낸드 가격 안 좋아도 HBM 쪽으로 충분히 캐파가 차지할 거고 그리고 디램 매출의 40%를 4분기 때 HBM 비중 40%를 하겠다라고 이미 SK하이닉스에서 컨커런트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그 약속을 계속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20만 원대에서 움직인다고 생각했을 때 삼성전자는 물론 내일 실적 나오겠지만은 그 당연히 뭐 레그 시장은 계속 안 좋아지겠죠. 결국에는 답은 하나입니다. HBM 물론 기존에는 AMD 쪽에 뭐 들어간 것도 있으니까 물론 네. 그런 3E가 아니라 HBM3입니다. 3이기 때문에 사실 마진이 낮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SK하이닉스 4분기 때부터 이제 블랙에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거기에 따른 마진이 훨씬 더 크겠죠. 그게 12단 반도체니까. 근데 결국에 그 차이에서 4분기는 삼성전자의 답이 안 나오면 그만큼 이게 영업이익 차이가 엄청 크게 날 겁니다. 이번에 아무리 뭐 파운드를 빼죠. 그러면 삼성전자가 이번 영업이익에서 4조입니다. 그러면 파운드를 빼면은 5.4조고 이제 SK하이닉스가 7조가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1조 5조 차익의 영업이익이 커다라는 거는 이제 그만큼 이제 주가는 같이 갈 수는 없다는 측면에서 SK하이닉스가 더 갈 거냐 아니면 삼성전자가 아니야 우리 4분기 때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는 모습이 내일 부분에서 큰 거기 때문에 아마 내일 세부내역 실적이 나오더라도 잠정 실적에서는 큰 차이는 조금 못 보이지 않을까라는 좀 개인적인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는 돌고 돌아 결국에는 HBM이고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책을 내놓느냐에 따라 지금 주가의 향방이 달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삼성전자 내부의 이야기인 거고 외부적으로는 사실 우리가 미국 대선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이슈뿐만이 아니라 지금 시장 상당히 좀 막혀 있는 상황인 건데 대선을 앞두고 이 삼성전자라든지 대부분의 IT주의 영향 어떻게 좀 예상할 수 있을까요? 뭐 사실 뭐 TSMC 쪽에 뭐 견제도 계속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물론 이 파운드리 시장 물론 주변에서도 항상 물어봅니다. 지금 TSMC가 파운드리 쪽에 그 70% 이제 차지하고 있고 사실 삼성전자가 18%한 15%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물론 인텔까지 아무리 동맹을 맺는다 한들 그때 동맹 맺고 나서 삼성전자 주가는 그래도 계속 빠졌습니다. 그만큼 TSMC가 수율적인 측면에서 워낙 압도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리사수 그 AMD CEO도 계속 얘기했죠. 저희는 TSMC 아니면은 파운드리 쪽은 뭐 다른 회사와 계약할 의사가 없다고. 그만큼 이제 이재용 회장도 올해 3월부터 저게 미국 가가지고 퀄컴이나 가가지고 우리 좀 해줘라 했는데도 지금 10개월 동안 뭐 이슈가 있었습니까? 없죠. 그만큼 네. 이게 아무리 미국이 뭐 관세를 올리네 뭐 TSMC 견제를 한다 하더라도 빅테크 업체들이 아마 안 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 쪽은 물론 자동차는 관세 20%대 부담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굳이 IT 쪽에는 워낙 기술적인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선택성이 생각보다 저는 없다는 쪽에 좀 베팅을 하는 게 맞다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할 수 있는 업체 자체가 네. 되게 한정적이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그렇게 우려할 만큼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반도체주에 대한 시각을 물론 삼성전자가 HBM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어떤 시각으로 투자자분들이 지금 좀 대응을 하면 좋을지 궁금해요. 왜냐하면 지금 수익 나신 분들 없으실 거거든요. 맞아요. 안 그래도 오늘 이상한 차트를 하나 보긴 했는데 이상한 게 아니고 SK하이닉스 보유자와 삼성전자 보유자의 1년간 그걸 이제 수익률을 수익률? 봤을 때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20%인가 30%고 하이닉스는 한 40% 수익이더라고요. 약간 오. 좀 뭐 쓸쓸한 면도 있겠죠. 네. 최근에 개인들 뭐 엄청나게 많이 샀습니다. 삼성전자. 결국에는 지금 저는 이제 내일은 조금 삼성전자 그래도 기대를 해본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 되면 안 돼요 지금. 그렇죠. 2분기 실적 발표할 때도 나름 뭐 재고 환입을 통해서 실적에 더 부풀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던 거고 그러면 이제 3분기 실적은 이미 넘어간 거긴 하겠지만은 적어도 4분기 위해서 분명히 여기서
이거 아니면은 사실 삼성전자가 이렇게 주가가 단기적으로 빠진 적이 있었나라고 좀 생각할 정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외국인들이 지분을 물론 많이 줄긴 했지만 아직도 5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측면에서 당연히 외국인도 여기에 관련된 뭐 향후에 뭐 주주 환원 정책을 하라든지 아마 그만한 압박이 좀 있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엔비디아 이번 조건부 승인 들어가게 되면서 일단은 적어도 퀄 테스트를 통과했다라는 거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측면이고, 물론 UBS에서는 12단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해왔지만은 물론 그게 블랙의 가속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12단위라는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러면 적어도 4분기 실적은 상분기보다 나아질 수 있다는 점. 이제 뭐 한 달이 지났고 적어도 11월에도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만큼 3분기보다 실적은 그나마 좀 개선되지 않을까라고 한다면은. 일단 저희 선명서 연구원도 계속 꾸준히 했습니다. 10월 달에 들어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만큼 일단은 주가는 빠졌고 PBR도 굉장히 말이 안 되는. 많이 낮은 측면이 나라면 네. 적어도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다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기술적인 반등까지는 기대할 수 네. 있겠다. 그렇다면 소부장단 짧게 코멘트 좀 더 들어볼게요. 네, 서부장. 저는 물론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네. 물론 하나인드도 관심이 있고 네. 한미 반도체 오늘 재밌는 게 ASMPT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네. 우리 10월 달에 대규모 수주 들어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그러면은 SK 하이닉스 쪽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데 물론 이제 하나 인더스트리도 오늘 빠진 거는 어제 한미 반도체에서 그 NDR에서 얘기했던 아마 하나인들은 아마 못 들어갔을 거라는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한미 반도체가 강한 상승이 나왔는데 네. 일단 소부장단 결국에는 지금 상반기 때 대부분 다 주가 선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주가가 아무리 3, 4분기 좋더라도 어느 정도 선방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일 마이크로소프트와 이런 회사들이 내년 상반기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소부장은 결국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이 올해 1월이나 12월 주에 신규 주문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야 이제 6개월 뒤에 7개월 뒤에 리드 타임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내일 빅테크 실적에 따라서 아마 장비주들 오늘 흐름이 더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오늘 물론 올랐다가 좀 빠지긴 했지만은 네. 제가 봤을 때는 저번에도 얘기했던 이오테크니스나 아니면 한미반도체 물론 하나인들은 통과되어야 맞는 거긴 네. 하겠지만은 그리고 뭐 관련해서 뭐 테크인 정도 좀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AI로 실질적인 엄청난 수익이 나야 캐펙스를 줄일 수 있다라는 전망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빅테크 업체들의 캐펙스 투자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소부장단에 있는 특히나 장비단에 있는 종목들의 흐름도 예상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삼성전자가 제발 HBM과 관련해서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내놨으면 좋겠다라는 말로 오늘 마무리를 해보죠. IM증권의 이화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